입사 3년 차 주간팀 회의가 있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안건은 정해져 있었다. 지난주 실적, 이번 주 계획, 이슈 사항. 테이블에 8명이 앉았다. 팀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주 실적부터 볼까요? 한 명씩 발표했다. 내 차례가 왔다. 목표 달성했습니다. 짧게 말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다. 이슈 사항 순서가 왔다. 이야기할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팀장이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손을 들었다. 신규 시스템 관련인데요. 의견을 냈다.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토론이 시작됐다. 나는 듣기만 했다. 의견이 없는 건 아니었다. 시스템 불편한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이미 누군가 말했으니까. 내가 또 말할 필요는 없었다. 회의가 끝났다. 회의록이 돌았다. 발언자 이름이 기록돼 있었다. 김대리, 신규 시스템 개선 필요성 제기. 박 과장, 구체적 개선안 제시. 이대리, 일정 조율 방안 제안. 내 이름은 없었다. 참석자 명단에만 있었다. 발언 내용은 없었다. 회의에 있었지만 기록에는 없었다. 존재했지만 기여는 없었다. 입사 5년 차 패턴이 굳어졌다. 회의마다 같은 사람들이 말했다. 적극적인 사람들. 의견이 많은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 나는 듣는 사람이 됐다. 가끔 팀장이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대답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나온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사람에게 물었다. 분기 전략 회의가 있었다. 중요한 회의였다. 향후 3개월 방향을 정하는 자리. 임원도 참석했다. 각 팀에서 의견을 냈다. 우리 팀 차례가 왔다. 팀장이 발표했다. 질의응답 시간. 임원이 물었다. 팀 내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팀장이 답했다. 김대리가 신규 채널 제안을 했고 박 과장이 기존 채널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 나는 언급되지 않았다. 회의 후 복도에서 임원이 김대리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 아까 그 아이디어 좋던데요. 따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김대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임원은 발언한 사람을 기억했다. 참석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그 회의에 있었다.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임원은 내 얼굴을 몰랐다. 발언하지 않은 사람은 참석하지 않은 것과 같았다. 입사 7년 차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다. 새로운 사업 기획,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시간이 있었다. 자유롭게 의견 내주세요. 한 명씩 포스트잇에 적었다. 나도 적었다. 3가지 아이디어. 벽에 붙였다. 발표 시간. 각자 자기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내 차례가 왔다. 이건 이미 나온 거랑 비슷한데요. 누군가 말했다. 아, 네. 비슷하긴 한데. 말끝을 흐렸다. 팀장이 다음으로 넘어갔다. 회의 후 선정된 아이디어가 발표됐다. 3개가 선택됐다. 내 아이디어는 없었다. 비슷하다고 했던 그 아이디어는 선정됐다. 차이가 있었다. 그 사람은 강하게 주장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했다. 나는 약하게 제시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했다. 같은 아이디어도 전달 방식이 달랐다. 결과도 달랐다. 강한 것이 살아남았다. 약한 것은 묻혔다. 입사 10년 차 인사평가 시즌이 왔다. 360도 평가였다. 동료 평가가 포함됐다. 항목 중 하나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가? 5점 척도. 내 점수를 짐작했다. 3점 정도. 보통. 결과가 나왔다. 2.8점. 보통 이하. 코멘트가 있었다.
존재감이 약함. 의견 제시가 부족함. 회의 기여도 낮음. 팀장과 면담했다. 회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의견이 없는 건 아닌데 남들이 이미 말해서요. 그럼 추가 의견을 내든지 반대 의견을 내든지 해야죠. 반대할 만한 게 없으면요. 그럼 지지 의견이라도 내요. 왜 그게 좋은지 부연 설명이라도 하고. 그게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당신이 회의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이해했다. 회의는 의사 결정만 하는 곳이 아니었다. 존재를 증명하는 곳이었다. 발언하지 않으면 없는 사람. 회의록에 남지 않으면 기여하지 않은 사람. 조용히 동의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었다. 소리내서 동의해야 기록됐다. 반대해야 기억됐다. 질문해야 존재했다. 입사 12년 차 임원 승진 후보 검토 회의가 있었다.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용이 흘러나왔다. A는 전략회의에서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하죠. B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회의 때마다 새로운 걸 제안해요. C는 반대 의견도 논리적으로 잘 제시하더라고요. 후보자들의 특징. 모두 회의에서의 모습이었다. 실무 능력도 중요했다. 하지만 회의에서의 존재감이 더 중요했다. 내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본 적 없는데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한 사람 아닌가요? 12년 동안 수백 번의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누구도 내 발언을 기억하지 못했다. 참석 기록은 있었다. 발언 기록은 없었다. 회의에 있었지만 회의에 없었다. 그렇게 12년이 지났다. 조용히, 말없이, 기록 없이,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회의. 나는 명단에 올랐다. 이유 조직 내 영향력 미미. 기여도 파악 어려움. 존재감 부족. 12년의 근속. 성실한 출근. 맡은 일 완수. 모두 인정됐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말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남지 않았다. 기억되지 않았다. 조용히 일했다. 조용히 사라졌다. 회의실에서 보이지 않던 사람은 조직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입사 2년 차 점심시간이 왔다. 12시. 동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 뭐 먹을까? 어제 먹은데. 오늘은 다른 데 가자. 결정이 났다. 함께 나갔다. 엘리베이터에서 식당 가는 길에 밥 먹으며 이야기가 오갔다. 주말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회사 이야기. 자연스러웠다. 입사 3년 차 패턴이 생겼다. 점심 멤버가 정해졌다. 같은 사람들끼리 갔다. 친한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 나도 포함됐다. 가끔. 초대받을 때만. 같이 갈래요? 물으면 갔다. 아무도 안 물으면 혼자 갔다. 물어보지 않았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눈치가 보였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거절당하기 싫었다. 그냥 혼자 갔다. 혼자 먹는 점심이 늘었다. 편했다. 기다릴 필요 없었다. 메뉴 맞출 필요 없었다. 대화할 필요 없었다. 빨리 먹고 휴게실에서 쉬었다. 효율적이었다. 시간을 아꼈다.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었다. 무엇인지는 몰랐다. 그냥 느낌이었다. 식당에서 같이 먹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안에 뭔가 있었다. 나는 밖에 있었다. 입사 5년 차 조직 개편 소문이 돌았다. 점심시간에 알게 됐다. 우연히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렸다. 이번에 팀 합치기 한대. 어느 팀? 영업 1팀하고 2팀. 진짜? 귀를 기울였다.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궁금했다. 하지만 물을 사람이 없었다. 혼자 먹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동료에게 물었다. 조직 개편 소식 들었어요? 아, 그거요? 점심 때 들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래요? 잘 모르겠어요.
소문이니까 더 물을 수 없었다. 공식 발표를 기다렸다. 일주일 뒤 발표됐다. 점심시간에 들었던 소문과 거의 같았다. 일주일 전에 이미 돌았던 정보. 나는 그제야 알았다. 입사 7년 차 프로젝트 리더 선정이 있었다. 누가 될지 궁금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먹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다. 이번 프로젝트어가 맞는데 확정이야? 거의. 팀장이 점심때 슬쩍 얘기하더라. 우리한테는 왜 안 해줘? 우리는 점심 안 같이 먹잖아. 웃음소리가 들렸다. 농담이었다. 하지만 진담이었다. 공식 발표는 사흘 뒤였다. A가 리더로 선정됐다. 놀랍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식당에서 들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정보를 받은 게 아니었다. 엿들은 것이었다. 능동적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됐다. 정보 네트워크밖에 있었다. 점심 약속이 없었으니까. 입사 10년 차 깨달았다. 점심시간은 식사 시간이 아니었다. 정보 교환 시간이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소문이 먼저 돌았다. 그 소문은 점심시간에 퍼졌다. 함께 밥 먹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 들었어. 저런 소식 알아. 정보가 공유됐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혼자 먹었으니까. 정보밖에 있었다. 중요한 건 공식 정보만이 아니었다. 비공식 정보도 중요했다. 팀장님 요즘 기분이 안 좋으시대. 저 프로젝트 문제 있는 것 같아. 다음 분기 목표가 상향 조정된대. 이런 정보들. 공식 채널에는 안 나왔다. 점심시간에 나왔다. 커피 마시며 나왔다. 담배 피우며 나왔다. 비공식 자리에서. 나는 비공식 자리에 없었다. 점심도 혼자, 커피도 혼자, 담배는 안 피웠다. 효율적이었다. 시간을 아꼈다. 하지만 정보를 놓쳤다. 효율과 정보는 트레이드 오프였다. 둘 다 가질 수 없었다. 나는 효율을 택했다. 정보를 잃었다. 입사 12년 차 승진 심사가 있었다. 탈락했다. 이유를 물었다. 조직 이해도가 부족해 보였어요. 면담에서 들었다. 조직 이해도요? 회사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있나, 부서 간 관계를 이해하고 있나 그런 거요. 업무는 잘 알고 있는데요. 업무만 아는 건 실무자예요. 관리자는 조직을 알아야 해요. 조직을 안다. 무슨 뜻인가? 누가 누구랑 친한지, 어느 팀이 협력적인지, 어떤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는지, 누가 승진 후보인지. 이런 걸 아는 것. 그런 정보는 어디서 나오나? 문서에 없었다. 메일에 없었다. 점심시간에 있었다. 커피 타임에 있었다. 비공식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시도해봤다. 점심시간에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다. 같이 점심 먹을래요? 아,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다음에요. 네, 다음에. 다음은 오지 않았다. 다시 말을 걸었다. 다른 사람에게.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오늘은 둘이서 갈 얘기가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거절당했다. 눈치가 보였다.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 입사 15년 차 팀 회식이 있었다. 1차가 끝났다. 2차 갈 사람. 팀장이 물었다. 몇 명이 손을 들었다. 나도 손을 들었다. 어색했다. 평소에 어울리지 않다가 회식 때만 따라가는 것. 2차에 갔다. 대화가 오갔다. 업무 이야기, 팀 이야기, 사람 이야기. 끼어들 틈이 없었다. 평소에 공유되던 정보들. 나만 모르는 이야기들. 웃음 코드도 달랐다. 누군가 농담을 했다. 다들 웃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맥락을 몰랐다. 점심시간에 나눴던 이야기가 배경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일찍 나왔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왔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벌써요? 형식적인 질문. 네,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요. 핑계를 댔다. 나왔다. 2차는 계속됐다. 그 자리에서 나눠진 이야기들. 나는 듣지 못했다. 다음 날 농담이 오갔다. 어젯밤 그 얘기하며 웃었다. 나는 웃지 못했다. 몰랐으니까.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 점심시간 식당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다. 이번에 명단 나온대. 누구? 잘 모르겠는데 조용한 사람들 위주래. 조용한 사람. 회의에서도 말 안 하고 점심도 혼자 먹고 그런 사람들. 가슴이 철렁했다. 나였다. 일주일 뒤 맞았다.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점심 약속이 없는 사람은 정보도 없었다. 정보가 없는 사람은 조직에서 투명했다. 보이지 않았다. 조용히 사라졌다. 입사 2년차 정시 퇴근을 시작했다. 6시였다. 업무가 끝났다. 컴퓨터를 껐다. 가방을 챙겼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인사했다. 나갔다. 사무실에는 반 정도가 남아 있었다. 불이 밝았다. 일하는 사람들. 나는 나갔다.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남을 이유가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패턴이 됐다. 매일 6시에 퇴근했다. 일찍 출근했다. 8시. 업무를 집중적으로 했다. 점심시간을 짧게 가졌다. 30분. 효율적으로 일했다. 6시까지 할 일을 끝냈다. 퇴근했다. 문제 없었다. 마감을 어긴 적 없었다. 업무 품질도 좋았다. 정시 퇴근해도 괜찮았다. 입사 3년차 인사평가 시즌이 왔다. 결과는 보통이었다. B등급. 기대했던 것보다 낮았다. 성과는 좋았는데 면담에서 물었다. 왜 B인가요? 팀장이 답했다. 열정이 부족해 보여요. 성과는 냈는데요. 성과는 인정해요. 근데 열정은 다른 문제죠. 열정이요? 다른 사람들은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오는데 당신은 칼퇴근이잖아요. 말문이 막혔다. 업무는 정시에 끝냈는데요. 그건 알아요. 근데 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남아서 일하는데 혼자 퇴근하면 남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를 만드는 거죠. 팀원끼리 협력한다든지 내일 일을 미리 한다든지. 그건 비효율적인데요. 효율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해했다. 야근은 업무가 아니었다. 태도의 문제였다. 헌신의 증거였다. 열정의 표현이었다.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일을 끝낸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만 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남아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먼저 가는 사람은 대충 하는 사람. 결과가 아니라 시간으로 평가됐다. 입사 5년 차 시도해봤다. 야근을 했다. 필요 없었지만 남았다. 7시, 8시. 무엇을 할까? 내일 할 일을 당겼다. 인터넷 서핑을 했다. 업무 관련 자료를 읽었다. 시간을 채웠다. 8시 30분에 퇴근했다. 다음 날 팀장이 말했다. 어제 늦게까지 있었네요. 네, 할 일이 있어서요. 고생했어요. 인정받는 느낌. 야근하니까 보였다. 한 달 동안 야근했다. 매일 8시까지. 업무량은 같았다. 하지만 천천히 했다. 시간을 늘렸다. 낮에 여유를 부렸다. 저녁에 몰아서 했다. 비효율적이었다. 하지만 평가는 좋아졌다. 요즘 열심히 하네요. 팀에 헌신적이에요. 칭찬을 들었다. 성과는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보이는 시간이 늘었다. 평가가 올랐다. 지쳤다. 매일 8시까지 남는 게 힘들었다. 실제로 할 일은 6시에 끝났다. 2시간을 채우는 게 고역이었다. 한 달 뒤 다시 6시 퇴근으로 돌아갔다.
팀장이 물었다. 요즘 일찍 가네요. 업무가 끝나서요. 전에는 늦게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할 게 많았어요.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미묘했다. 실망한 것 같았다. 입사 7년 차 프로젝트 배정이 있었다. 중요한 프로젝트. 팀장이 발표했다. 나는 배정되지 않았다. 물었다. 왜 제외됐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야근이 많을 거예요. 당신은 칼퇴근하잖아요. 필요하면 야근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안 하잖아요. 이번엔 헌신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저도 헌신적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명확했다. 야근을 안 했으니까. 평소에 일찍 갔으니까. 헌신적이지 않아 보였으니까. 실제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다. 보이는 태도가 중요했다. 사무실에 오래 있는 것. 그게 헌신이었다. 일찍 가는 건 무관심이었다. 입사 10년 차 새로운 팀장이 왔다. 젊은 팀장이었다. 첫 팀 회의에서 말했다. 저는 효율을 중시합니다. 야근보다 성과가 중요해요. 칼퇴근하세요. 대신 업무는 확실히 해야 해요. 기대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구나. 일찍 퇴근해도 괜찮겠구나. 한 달이 지났다. 6시에 퇴근했다. 팀장도 6시에 갔다. 좋았다. 하지만 다른 팀원들은 남았다. 7시, 8시까지. 왜? 할 일이 많았나? 팀장은 없는데도 이상했다. 물어봤다. 왜 남아있어요? 팀장님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있으면 좋잖아요. 뭐가요? 보여주는 거죠. 알았다. 팀장이 바뀌어도 문화는 안 바뀌었다. 팀장은 효율을 말했다. 하지만 팀원들은 여전히 시간으로 평가받는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랬다. 팀장이 없어도 누군가 봤다. 다른 부서 사람들, 임원들. 저 팀은 칼퇴근하네. 일이 없나 봐. 여유로운가 봐. 평가는 돌았다. 일찍 가는 팀은 한가한 팀. 늦게까지 있는 팀은 바쁜 팀. 바쁜 팀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여겨졌다. 입사 12년 차 깨달았다. 야근은 관찰의 기회였다. 누가 열심히 하는지, 누가 헌신적인지, 누가 끈기 있는지. 야근 시간에 관찰됐다. 6시 이후 사무실에 남은 사람들. 그들이 보였다. 임원이 지나가며 봤다. 늦게까지 고생하네요. 한마디 건넸다. 기억됐다. 얼굴이 각인됐다. 일찍 간 사람은 관찰되지 않았다. 임원이 사무실을 지날 때 없었다. 팀장이 저녁에 급한 일로 사무실을 찾을 때 없었다. 부재했다.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평가받지 못했다. 평가는 관찰에서 나왔다. 관찰되려면 있어야 했다. 야근 시간에 입사 15년 차 임원 후보 검토 회의. 들은 이야기. A는 항상 늦게까지 있더라. B는 주말에도 나오는 걸 봤어요. C는 새벽에 메일 보내는 거 봤어요. 관찰의 기록. 누가 헌신적인가? 시간으로 측정됐다. 성과는 2번째였다. 시간이 1번째였다. 일찍 가는 사람은 거론되지 않았다. 관찰되지 않았으니까. 구조조정 명단 작성. 기준 중 하나 조직 헌신도. 어떻게 측정하나? 야근 빈도. 주말 출근 기록. 저녁 시간 메일 발송. 정량적 지표. 나는 낮았다. 6시 퇴근. 주말 미출근. 저녁 메일 없음. 헌신도 낮음. 명단에 올랐다. 15년 근속. 성과 우수. 하지만 관찰되지 않았다. 야근하지 않았으니까. 보이지 않았으니까. 조용히 사라졌다. 입사 1년 차 어려운 업무가 주어졌다. 처음 하는 일이었다. 이해가 안 됐다. 자료를 찾았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비슷한 사례를 찾았다. 혼자 공부했다. 시간이 걸렸다. 3일이 지났다. 진척이 없었다. 마감은 일주일 뒤였다. 조급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입이지만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물어보면 무능해 보인다고. 4일째 여전히 막혔다. 벽에 부딪혔다. 방법을 모르겠다. 하지만 여전히 물어보지 않았다. 선배들은 바빠 보였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패 끼치기 싫었다. 혼자 버텼다. 5일째, 6일째. 마감 하루 전. 결국 완성하지 못했다. 팀장에게 보고했다. 아직 못 끝냈습니다. 팀장이 물었다. 왜? 어려워서요. 어려우면 물어보지 그랬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신입이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노력했습니다. 노력과 성과는 달라요. 못하겠으면 도움을 요청해야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나요? 마감이 내일인데. 결국 선배가 투입됐다. 급하게 마무리했다. 야근했다. 선배 때문이었다. 내가 미리 물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미안했다. 선배는 아무 말 안 했다. 하지만 표정이 말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핑계가 없었다. 내 자존심 때문이었다. 무능해 보이기 싫었다. 패 끼치기 싫었다. 그래서 더 큰 패를 끼쳤다. 입사 3년 차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혼자 해결하려 했다. 시간이 걸렸다. 마감이 촉박해졌다. 결국 밤샘 야근으로 해결했다. 완성했다. 하지만 품질은 낮았다. 급하게 했으니까. 팀장이 검토했다. 이건 다시 해야겠는데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왜 도움 요청 안 했어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다르죠. 다시 작업했다. 선배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엔 물어봤다. 이 부분 어떻게 하나요? 선배가 설명했다. 10분 만에 해결됐다. 혼자 3일 고민한 것이 허탈했다. 진작 물어볼 걸. 하지만 여전히 물어보는 게 어려웠다. 민망했다. 이것도 모르나 싶을까봐. 3년 차가 싶을까봐. 입사 5년 차 후배가 들어왔다. 신입사원이었다. 업무를 가르쳤다. 어려워했다. 표정에 보였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괜찮아요?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얼굴에 써 있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괜찮다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일주일 뒤 후배가 만든 자료를 받았다. 엉망이었다. 기본부터 틀렸다. 이거 다시 해야겠는데. 말했다. 후배가 당황했다. 뭐가 잘못됐나요? 설명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왜 안 물어봤어요? 패 끼칠 것 같아서요. 아, 나도 그랬지. 내 모습이 보였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 후배에게 말했다. 다음부터는 물어봐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신입이니까. 패 끼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는 게 패가 아니에요. 잘못된 걸 내는 게 패예요. 다시 하는 게 더 큰 시간 낭비예요.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물어보지 않았다. 나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나처럼. 입사 7년 차 큰 프로젝트가 있었다. 혼자 하기 어려웠다.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요청하지 않았다. 7년 차면 혼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버텼다. 진행이 느렸다. 마감이 다가왔다. 팀장이 물었다. 진행 상황은 순조롭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순조롭지 않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마감 3일 전 터졌다. 할 수 없었다. 팀장에게 말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7년 차가 판단도 못해요. 언제 도움 요청해야 하는지. 말문이 막혔다. 판단 착오였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긴급 투입됐다. 3명이 붙었다. 밤샘 작업했다. 마감을 맞췄다. 하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진작 말하지 그랬어. 혼자 영웅놀이 하려고 했나. 뒷말이 들렸다. 미안했다.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다. 내 책임이었다. 입사 10년 차 평가 면담에서 들었다. 협업 능력이 부족해요. 협업이요? 혼자 하려고 하잖아요. 도움 요청을 안 해요. 그게 팀 입장에서는 위험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려고요.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손을 들어야죠. 진작. 도움 요청이 약점 아닌가요? 아니요. 판단력이에요.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아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입사 12년 차 후배가 승진했다.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이유를 물었다. 비공식적으로. 쟤는 협업을 잘해요. 선배가 말했다. 항상 물어보고 도움 요청하고 같이 해요.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좋은 건가요? 의존적인 거 아니에요.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팀워크예요. 요즘은 그게 중요해요. 이해했다. 도움 요청은 약점이 아니었다. 협업 능력이었다. 혼자 하는 건 독립적인 게 아니었다. 고립된 것이었다. 팀에서 일한다는 건 함께 하는 것. 도움을 주고받는 것. 나는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혼자 했다. 팀에 속했지만 팀이 아니었다. 입사 15년 차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다. 복잡한 기술 이슈.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 전문가가 필요했다. 다른 부서에 있었다.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망설였다. 다른 부서까지 폐를 끼치나. 혼자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검색했다. 자료를 찾았다. 시간이 지났다. 해결 안 됐다. 결국 프로젝트가 지연됐다. 회의에서 지적받았다. 왜 전문가 도움을 안 받았어요? 폐 끼칠 것 같아서요. 폐가 아니라 협업이에요. 그게 전문가가 있는 이유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되나요? 프로젝트 일정이 다 틀어졌는데. 구조조정 명단. 나는 포함됐다. 이유 중 하나 팀 기여도 낮음. 협업 능력 부족. 15년 동안 혼자 일했다. 도움 요청하지 않았다. 도움 주지도 않았다. 고립됐다. 팀 안에서 혼자였다. 팀에게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다. 어차피 혼자 하는 사람. 도움 안 청하는 사람. 협업 안 하는 사람. 팀에 필요 없는 사람. 조용히 사라졌다. 입사 5년 차 동기가 승진했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단체 메신저방에 축하해. 대단하다. 잘됐다. 이모티콘이 가득했다. 동기가 답했다. 감사합니다. 다들 덕분이에요. 겸손한 답변. 하지만 자랑스러워 보였다. 얼굴에 보였다. 사무실에서 악수를 나눴다. 팀장도 축하했다. 잘했어요. 당신 노력의 결과예요. 나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해. 짧게. 진심이었다. 하지만 부러웠다. 나도 승진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차례는 안 왔다. 평가는 보통이었다. 승진 대상이 아니었다. 언제쯤 될까? 모르겠다. 기다렸다. 묵묵히. 입사 7년 차 다른 동기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회사 전체 메일이 돌았다. 축하합니다.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내 게시판에 사진이 올라왔다. 시상식 사진.
동기가 트로피를 들고 웃었다. 댓글이 달렸다. 멋지다. 본받고 싶네요. 우리 회사의 자랑. 동기는 스타가 됐다. 얼굴이 알려졌다. 이름이 회자됐다. 나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축하합니다. 1000번째 축하 메시지. 의미 없어 보였다.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러웠다. 나도 저런 성과를 내고 싶었다. 하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다. 큰 프로젝트에 배정되지 않았다. 보조 역할만 했다. 실무만 했다. 눈에 띄지 않았다. 입사 10년 차 10년 근속 기념 선물을 받았다. 시계였다. 인사팀에서 책상에 놓고 갔다. 메모가 있었다. 10년 근속 축하드립니다. 인쇄된 카드. 수기가 아니었다. 대량 제작. 시계를 봤다. 평범했다. 감동은 없었다. 10년. 길었다. 하지만 특별하지 않았다. 회사에 10년 이상 근속자가 많았다. 나는 그 중 하나였다. 특별할 게 없었다. 단체 메신저에 메시지가 없었다. 10년 근속 축하 메시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다. 알아도 축하하지 않았다. 근속은 축하할 일이 아니었다. 당연한 것. 10년 다니면 10년 근속. 그뿐. 승진이나 수상처럼 특별하지 않았다. 조용했다. 시계를 서랍에 넣었다. 일했다. 평소처럼. 입사 12년 차 후배가 큰 계약을 따냈다.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 긴급 전사 회의가 열렸다. 후배가 발표했다. 박수가 쏟아졌다. 대표이사가 직접 악수했다. 훌륭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후배가 겸손하게 답했다. 팀 모두 덕분입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는 후배에게 있었다. 주인공이었다. 나는 그 팀에 있었다. 보조 역할. 자료를 만들었다. 후배가 고객사와 미팅할 때 준비물을 챙겼다. 계약서를 검토했다. 뒤에서 일했다. 하지만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팀 모두 덕분이라는 말 속에 묻혔다. 구체적으로 누가 뭘 했는지 나오지 않았다. 주인공 외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부러웠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다. 조명을 받고 싶었다. 축하받고 싶었다. 하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다. 항상 보조. 항상 뒤에서. 항상 팀 덕분이라는 말 속 익명의 일원. 얼굴 없는 팀원. 이름 없는 기여자. 입사 15년 차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다. 공로상 시상이 있었다. 10명이 선정됐다. 무대에 올라갔다. 소개됐다. 영업 실적 1위, 혁신 프로젝트 리더, 고객 만족도 향상 기여. 각자의 업적. 구체적이었다. 측정 가능했다. 눈에 보였다. 박수를 받았다. 사진을 찍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갔다. 나는 객석에 있었다. 박수를 쳤다. 축하했다. 하지만 부러웠다. 15년 동안 일했다. 성실했다. 맡은 일을 다 했다. 하지만 상은 받지 못했다. 무대에 올라가지 못했다. 축하받지 못했다. 왜?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으니까. 1위도 아니었다. 혁신도 없었다. 특별한 기여도 없었다. 평범했다. 성실했지만 평범했다. 입사 17년 차 팀 회식이 있었다. 건배사를 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올해 고생 많았어요.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형식적인 말들. 내 차례가 왔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말했다. 건배했다. 특별할 게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다. 하지만 한 명은 달랐다. 승진한 사람. 올해 승진해서 기뻤어요. 다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내년에는 제가 도울게요. 박수가 나왔다. 분위기가 좋았다. 축하받는 사람은 주목받았다.
나는 축하받을 일이 없었다. 17년 동안. 승진도 한 번. 과장. 10년 차 때. 그 후로 없었다. 수상도 없었다. 큰 프로젝트 성공도 없었다. 축하받을 일이 없었다. 그래서 주목받지 못했다. 기억되지 않았다. 조용했다. 묵묵했다. 눈에 띄지 않았다. 입사 20년 차 구조조정이 발표됐다.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고민했다. 남을까 나갈까? 20년. 긴 세월. 하지만 남기고 싶은 게 뭔가. 생각했다. 성과? 평범했다. 인맥? 넓지 않았다. 추억? 많지 않았다. 축하받은 기억? 거의 없었다. 승진 한 번 10년 근속. 그게 전부. 20년이 그게 전부. 퇴사를 결정했다. 마지막 날 작별 인사를 했다. 2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팀장이 답했다. 수고했어요. 짧았다. 동료들이 모였다. 소박한 송별회. 케이크가 있었다. 20년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축하? 이상했다. 축하할 일인가 퇴사가. 하지만 고마웠다. 작은 축하라도. 집에 돌아왔다. 20년을 돌아봤다. 무엇을 남겼나? 기록을 찾았다. 인사기록. 근태 양호, 업무 성실, 평가 보통. 건조했다. 감정이 없었다. 축하도 없었다. 칭찬도 없었다. 성실의 기록. 하지만 특별함은 없었다. 20년 동안 축하받을 일을 만들지 못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조용히 일했다. 조용히 떠났다. 축하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기억되지 않았다. 20년 후에도